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글로벌 증시 여러모로 부진했던 가운데 국내 시장의 퍼포먼스는 정말 상당했습니다. 잘 버텼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였는데요.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간선거와 CPI 발표를 앞둔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신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이 긴축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완화하고 경제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소식,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26%, 나스닥이 1.28%, S&P 500이 1.36%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의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주간 기준으로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주 동안 3% 가까이 끌어올렸는데요. FOMC라는 허들이 있었지만 이번 주는 대형주, 특히 2차 전지의 시세가 시장을 견인했고요. 투자자들도 관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계속된 매수가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2300선도 회복했고 어제는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0.83% 상승, 2348.4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주간 기준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11월의 첫날 700선 돌파가 나왔습니다만 수목금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면서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제 장 초반 1% 넘게 밀렸던 부분을 빠르게 만회하면서 약보합권 0.03% 내리면서 693.8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정리,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유영 정지우 어드바이저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 어떻게 또 이번 주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이번 주 한 주 잘 보냈습니다. 예. 네, 이번 주 한 주 그래도 우리 시장 잘 버텼다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악재도 불구하고 잘 버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번 주 한 주 좀 정리를 해드려 볼 텐데, 일단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했죠. 그런데도 국내 증시가 크게 안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금요일 날은 반등이 이뤄졌죠. 이제 악재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구나. 주식은 악재가 나오고 갈 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일단 중국 증시가 지난주 이제 폭등이 나타났죠. 일단 무엇보다 이제 중국 증시가 봉쇄 완화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타나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반 강세 흐름이 전개됐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잠깐 미국 증시 차트 흐름을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우 증시 차트 위치를 보면 주식 싹쓸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720선 부근이죠. 720선 돌파, 지지받고 지금 재차 5선 회복하는 위치예요. 근데 위에 이제 이평선이 200일선 돌파하면 이제 없어요. 밑에 다 밀집돼 있죠. 저 밀집되어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몰린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눈코입이 몰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역시 호감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몰려야 돼, 차트가. 그래야지 호감형이에요. 근데 벌어져 있으면 별로 막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만큼 몰려있는 차트를 잘 보시면 되는데 다우 증시가 몰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위로 잡기만 하면 강하게 위로 가는 흐름이 전개될지도 몰라요. 이게 만약에 이 밀집 국면에서 반대로 갔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주식은 방향성 게임이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배터리 소재 이쪽이랑 부품 관련주들이 좀 이제 강세 흐름이 전개됐는데, 일단 무엇보다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미래 나노텍 벌써 200%에 가까운 상승세가 이뤄졌거든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완벽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아니죠. 6,000원대에서 완벽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기차 소재는 수산화나 리튬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어떻게 보면 먼 미래도 아닐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 2, 3년 안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이 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황화리튬을 양산하고 세계 최대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빠르게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제품을 이제 더 빨리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학은 2, 3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13,000원, 15,000원 설명드리고 3만 원까지 가는 기염을 더했죠. 그리고 이번 주 일단은 HYTC라든지 동국산업. 제가 지난주 좀 이번 주죠. 이번 주 좀 관심 있게 좀 봤던 종목인데 또 급등 랠리가 나왔죠. 왜? 원통형 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번 주 초반에 명언을 남겼어요. 명언을 남겼는데 날아갔습니다. 그만큼 HYTC 동국산업도 아직 차트상으로 봤을 때 중장이 꼭대기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배터리 소재 부품 이 관련주들은요. 진짜 중요하다. 왜? 2000년도 때는 인터넷 관련주를 꼭 봤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2020년 스마트폰 부품주를 봤었어야 되고요. 역시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이후에는 전기차 부품 소재를 봐야죠. 장비 조금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예. 일단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도 저는 유비를 가장 좋아하는데 장비보다는 이게 말장난이고요. 그만큼 이 장비 기업들은 처음에만 대규모 이제 투자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리 2차 전지 쪽이 매출이 이제 확대되지 않아도 확대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실적이 막 급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건 배터리 소재 쪽이랑 부품주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기업들 내에서 오늘 또 준비한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관련주 이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삼성 쪽에서 이제 이번 주 이 메타버스 관련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릴루미노라고 하죠. 이재용 회장이 이제 한번 써봤던 그 메타버스 기기 이제 재료가 부각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분명히 삼성전자 관련주들도 중요합니다. 항상 애플이 먼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최근 들어 보면 삼성이 먼저 출시하는 이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메타버스 기기도 먼저 출시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데 역시 이제 삼성 관련주인 기업들이 미래컴퍼니, 신화인터텍 이런 기업들이 삼성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애플 관련주들도 앞으로 좀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죠.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도 애플 쪽에 아직까지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비밀 유지 조항이다. 빅테크 기업의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양산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그만큼 이제 AR 관련주들은 진짜 또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죠. 애플이 AR을 가장 중요한 앞으로 미래 기술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역시 앞으로 지금 AR 쪽이랑 그리고 역시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이 가장 앞으로 전장 쪽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삼성과 LG는 앞으로 전장 사업에 올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적극적인 매수 기회를 포착을 하면서 지수 폭락에 대비하는 장세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포인트 정리해 주셨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2차 전지 배터리와 소재,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의 급등까지. 또 주식은 악재가 나오고 갈 때가 중요하다. 주식은 방향성 게임이다. 이런 부분까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 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코로나였죠. 이 코로나가 둔화되느냐, 둔화되지 않느냐. 그런데 둔화되지 않느냐보다도 중국이 봉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전 세계 경제에선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닌 말로 코로나가 막 확대돼도 백신 접종률도 높고 어느 정도 치명률도 높지 않아서 봉쇄를 안 한다. 그러면 시장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중국이 어제 대폭등이 나왔죠. 그래서 그만큼 중국 증시가 바닥을 씌워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것 같고요. 뉴욕 증시가 이제 간밤에 급등했다. 이 급등하는 요인이 중요해요. 고용지표가 예상치 상해 나왔는데도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달에 비해서 상당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둔화됐는데도 올라갔다. 왜? 이제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상치 상회 실업자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거기에 시장은 조금 더 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 호재가 나오지 않는데도 이제 시장은 그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는 시점이 왔다.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8일 날 있기 때문에 11월 8일 중간선거가 있고 나서 누가 되든지 상관없을 겁니다. 항상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에 20년 동안은 상승세를 그렸고 항상 미국 대선 이후에도 항상 가는 흐름이 전개됐고 11월 10일 날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예상치 또 둔화될 걸로 예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둔화되면서 인플레 같은 경우도 둔화되면서 아마 지표는 자꾸 이제 아래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걸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최악은 지나갔다. 최악은 지나갔으면 이제 그냥 저가 매수만 계속 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제 지수 또 투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투매는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서 지금 다음 주 초반부터 지수는 이제 뜰 텐데 또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가 매수에 주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미국의 중간 선거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다음 주를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이번 주 증시를 분석해봤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공부하는 시간이죠.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이번 주도 제가 이제 이 주식 싹쓸이 일단은 이제 중요한 기법 강좌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상반기에는 이제 하이크 코리아가 큰 랠리가 나오면서 시장을 뒤집어 놨죠. 거의 뭐 2,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가는 기업을 투자했으니까요. 거기에 제가 편승을 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반기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주도를 했을까? 조만간 이제 또 이제 12월 달 이제 연말 금방 다가올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에는 리튬 관련주들이 시장을 뒤집어 놨죠. 예, 뒤집어 놔야 됩니다. 화끈한 한 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지금 리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미래나노텍을 하반기에 편성했다는 부분이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부분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미래나노텍을 여기에서 이 밀집국면 이 위치에서 그만큼 여기에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지를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미래나노텍 안 봤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만큼 좀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서 이제 종고점을 이제 뚫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이 일봉 차트가 저기 바닥권에 이제 이 7월 달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열권이잖아요. 그죠? 과열권에 있는데 지금은 이 매도권이다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약세형 음봉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수산화 리튬 쪽에 이제 4만 톤을 이제 양산은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이제 톤당 1억 원 정도라고 하면 4조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뭐 수산화 리튬 가격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앞으로 미래의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종목은 11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올 텐데요. 실적 발표가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급감할 수가 있어요. 이 파생 상품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가 만기거든요. 그게 이제 환율이 이제 급등하게 되면 손실을 대규모 적자가 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아마 좀 11월 달에는 실적 발표하고 좀 놀랄지도 몰라요. 네, 그렇지만 아마 실적 발표하고 생각보다 급락이 없이 잘 버틴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급락 이후에 다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주식은 항상 바닥에서 주포 세력들이 들어올 때 제가 왜 여기 주목을 했을까요? 최대주가 지분 투자와 함께 자사주 매입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8,000원대에서도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목을 좀 더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라인대죠. 이 라인대를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고 이제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한 18,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라인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은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이 하이드로 리튬. 이게 왠지 이 하이크 코리아 생각이 나죠.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위치에서 터닝하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부터 쭉 한번 랠리가 나왔는데
조정받고 또 랠리가 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지금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형성했죠. 박스권. 그러니까 이제 상단 추세가 조금 위에 가 있어요. 한 2만 원대 조금 더 위에 가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경고 종목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급하게 올라가면 경고 종목 지정 해지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여기 내려올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대신 뭐 증시가 너무 견조하면 여기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대신 이런 기업들이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또 하단 추세 부근에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볼 수 있는 위치죠. 대신 이제 급소는 이 바닥에서 721선 밀집 국면에서 거래 터질 때 여기가 이제 급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 추세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 리튬은 이 포스코 쪽에 핵심 연구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 기업으로 회사를 차렸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죠. 그만큼 이 포스코가 이 대표의 기술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리튬 사업이 이렇게까지 진전이 안 됐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그만큼 뭐 여러 가지 뭐 이슈, 뉴스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원래는 가장 중요한 건 바닥에서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때가 대량 거래, 사상 최대 거래량. 그러면서 이제 첫 상한가 들어갈 때. 그러면서 이제 밀집 국면. 그러니까 모든 이제 보조지표들이 밑에서 터닝할 때. 그냥 이때 혹시나 뭐가 있지 않을까 한번 그냥 묻지마식으로 도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강하다. 막 점상한가 나간다. 그럼 뭔가 대형 호재가 있다는 거죠. 항상 바닥에서 갑자기 점상한가 나갈 때는요. 진짜 주시해야 돼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오알리캠으로 우회 상장됐을 때가 제 기억에는 2008년도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가 2,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5,000원짜리가 떨어졌다가 이제 20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온 거죠. 줄점 상한가 나가는 거는요. 뭔가 큰 호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하이드로 리튬도 예사롭지 않은 거죠.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매수권은 지났지만 이 라인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보유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 하단 추세가 가장 중요한 지지권이다. 근데 만약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다시 720선까지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저는 뭐 최고의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대신 이 회사 대표가 이제 소송에 걸린 것 같아요. 이제 포스코 쪽에. 그래서 1심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심 대법원까지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법원 판결도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세 번째로 WI. 이게 어떻게 보면 애증의 종목인데요. 이 WI가 제가 이제 작년도에 1,200원, 1,500원대에서 봤어요. 주포가 들어온 걸 보고. 그런데 이제 쭉 내려오고 나서 800원, 900원, 1,000원? 여기서 또 왕창 들어오더라고요. 네, 왕창. 수십만 주, 수백만 주가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다. 근데 역시나 점상한가 나가죠, 갑자기. 점상한가 나가고 돌파, 지지받고 전고점을 뚫으니까 그냥 또 상한가 날아갔어요. 생각보다 요즘에 또 견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급하게 올라가면 경고 종목 지정 해지가 안 돼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크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마 경고 종목 지정이 그러면 해지가 되겠죠. 그럼 또 재지정이 급하게 또 올라가면 또 재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경고 종목 지정 해제가 되고 나서는 또 1주일에서 2주일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2주일. 그래서 그만큼 2주일 동안 기간 조정 또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쭉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아직까지는 상투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 리튬 인사이트 쪽에서 이 리튬 기술을 갖고 있는 리튬 인사이트, 리튬 플러스 계열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가 400억 이상 들어왔죠. 주포 세력이 이제 들어왔으면 1년 동안 보유 예수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1년 동안 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이후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2,400원대가 이제 중요한 지지권이다. 여기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은 고고고 해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이제 하이드로 리튬처럼 미친 듯이 또 이제 올라갈지.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납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공시 떴다라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납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자금이 들어오고 빠져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만약에 이런 기업들도 대신 뭐 2,400원 이탈되고 721선, 1,500원까지 다시 떨어진다. 그럼 거기는 뭐 최고의 매수 급소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2,400원 중요한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화 리튬도 있지만 황화 리튬이 있죠.
제가 아까 이수학 설명드렸는데 올해 제가 이수학 3월 달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8월 달에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을 설명드렸어요. 이수학은 제가 8월 달이죠. 제2의 LNF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신 있게 그리고 나서 쭉 이제 100% 이상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죠. 주식은 전고점 이제 밀주금에서 뚫어버리고 올라갈 때 그 라인대가 이제 또 지지권이 되는데 기가 막히게 18,000원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또 지난주에 조정 받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되는데 한 2, 3년 지금 시제품 양산 들어갔으니까요. 퀄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1년 정도 걸려요. 예. 길게 잡으면 1년 정도. 그러면 1년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시제품 생산 이후에 이제 괜찮다. 테스트 끝났다.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갈 채비를 2024년도 이후부터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도요타가 2025년도 때부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회사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미국의 솔리드 파워 쪽이 이미 이수학 쪽에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받겠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SDI도 지금 2027년도 때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미 올해부터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이 공장 증설, 지금 이 시제품 양산, 이제 팔력 공장 양산이 이제 공장이 완공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 준비하면서 내후년도 2024년도 그때부터 해서 좀 더 준비를 하면서 2025년도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면 어디를 주목해야 되느냐? 원통형 배터리를 주목해야죠. 전고체 배터리 나오기 전에 지금 원통형 배터리 쪽이 굉장히 핫해질 수 있거든요. 테슬라, 그리고 삼성, LG 다 대규모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 핫했던 금양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금양이.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최근 들어 지난주부터 설명드렸던 HYCT라든지 TC라든지 왜?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 부품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동국산업도 원통형 배터리 쪽에 이제 니켈 합금 소재 쪽에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주목받을지 모르죠. 그래서 항상 바닥권에 있을 때 주목하시면서 이제 이수학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18,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장기는 추가 반등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는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일단 반등은 줄 것 같아요. 지수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5일선 이탈된다. 그럼 초기는 좀 경계하는 모드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CC 비중 47% 매수가 30만 원.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드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최근 몇 달간의 주가 추이를 보니까 30만 원 아래에서 지금 20만 원대에서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비중도 굉장히 크시고 매수가도 지금 30만 원이라서 손해를 좀 많이 보고 계신데 이 종목 어떻게 좀 잘 해주세요, 위원님. 예,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KCC 지금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주변에서 KCC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던 종목인데 이 KCC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엇보다 이제 고환율 때문에 좀 이제 부담감이 있죠. 요즘에 실적이 좀 악화되는 부분도 있고 이 삼성물산 지분 가치 때문에 요즘에 이제 순이익은 적자 전환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일단 또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년도에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도 둔화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환율도 안정을 찾으면서 건설 경기도 이제 지금이 최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 내년도쯤이면 이제 네옴시티, 삼성물산 쪽에서 좀 수주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서 또 지분 가치도 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원재료 가격도 좀 하락하면서 이제 하반기부터 가격 인상 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4분기부터 좀 좋아지면 아마 주가가 반등할 여지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산업혁명 관련주다라고 딱 보기에는 좀
없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지금 이 기업이 무지막지한 수십조 투자가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LG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전기차, 전장 쪽에 올인하는 기업들은 지금 전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미국 쪽에도 들어가고 지금 삼성전자도 수백조 반도체 투자가 들어가고 SK도 수십조 투자가 들어가고 주식은 수십조, 수백조 투자가 들어가면서 뭔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KCC 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회사예요. 매출이 계속 해마다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식은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때를 사는 거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때를 못 사면 잘못 손실이 나게 돼 있거든요. 왜 이 종목을 매수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차트를 보면서 주식 싹쓸이에 대해서 제가 기법 내용을 알려드리면 721선 2021년도 때 돌파할 때 이 빨간색 라인선이 있죠. 이게 중기 상승 전환 시도 국면이거든요. 그때 투자하는 거예요. 2021년도 3월 달에 투자했으면 어휴 투자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 47만 원대 부근 혹은 35만 원대 부근 여기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잖아요. 주식은 이평선이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위치에서 이렇게 쓰리봉을 형성하고 꺾인다. 자꾸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주식은 자꾸 고점이 바닥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기업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점이 낮아질 때 투자를 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30만 원대에서 그게 그 위치에서 이 상단 추세,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한 거거든요. 이 상단 추세. 상단 추세에서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꺾이려고 할 때 또 투자하신 거예요. 그럼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지금이죠, 지금. 밑에 721선 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왜? 침체권에 들어갈 때 투자하는 거지.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PBR, 자산가치 대비 이제 PBR 0.5배 이하에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비해서 한참을 못 미치죠. 60만 원 가정도 가야지 청산가치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PBR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대박 터지지 않아요.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십조, 수백조의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앞으로 산업혁명 이런 관련주들을 봐야지만이 큰 상승세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올라갈 때 이제 급등도 잘 하기는 하는데 내년도는 뭐 긍정적으로도 보여져요. 지금은 추격 매도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제 바닥권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대신 뭐 내년도에 또 건설 경기가 또 다시 또 악화되고 뭐 전쟁이 또 격화되고 코로나가 더 확대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뒤늦게에서는 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성장성 있는 기업을 때를 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전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22만 원 깨진다. 그럼 일단 원래 경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0만 원까지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왜? 코로나 위기 때도 13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또 반토막 또 날 수도 있는 건데요. 대신 그럴 가능성이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22만 원대가 일단 중요한 지지권인 것 같고 여기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721선 부근 25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30만 원대 초반대가 저항권이거든요. 투자자분이 매수한 단가가 거기가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그럼 30만 원대에서 일단 경계를 띄웠다가 뭐 만약에 건설 경기 업황도 굉장히 좋아지고 환율도 드라마틱하게 안정을 찾고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PBR 거의 30만 원대도 0.5배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도 노려볼 수는 있고요. 대신 아마 물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매물 압박이 심할 거예요. 어디에서? 저 위에 4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가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이거든요. 거기가 강력한 저항권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KCC 지금 자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종목은 성장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요. 22만 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 그리고 25만 원 돌파하면 추가 반등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LG하고요. LG화학이요. 매수가는요? 55만 원이 5%. 55만 원이요? 55만 원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5% 갔죠. 5%요. 매수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75만 원인가? 75만 원이요. LG화학 75만 원의 비중 5%. 60만 원, 70만 원 가죠. 네, 그럼 이 종목을 언제 좀 매수를 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고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예요? 이게 더 가져가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그 점이 제일 궁금하시구나. 네, 네, 그럼 가요. 저희가 잘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예.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실적도 네. 좋았고 수급도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지금 70만 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 종목 수익 실현을 많이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 투자자분 안녕하십니까? 네, LG화학이에요. 아, 65만 예. 원인가 봐요. 아, 65만 원이요? 65만 원. 네. 65만 원. 아, 예, 제가 자세히 어.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소리가 좀 약간 힘이 좀 없으신데 힘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성장성이 있잖아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고 있는데 뭐 걱정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자식이 잘 나갈 때는 막 뿌듯하죠. 걱정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 자녀가 잘 나가고 있어요. LG화학의 자녀는 LG에너지 솔루션이다. 그런데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원통형 배터리부터 해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제가 볼 땐 배터리 업체들이 아마 2024년도 이후 전후로 해서 시설 투자가 미국에 이제 완료되고 막 해외 쪽에 완료되면서 아마 2025년도 때 폭발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LG화학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LG화학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가 밀집 국면에 있잖아요. 제가 오늘 주식삭스리 방송 초입에 이런 얘기 들었죠. 몰려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예. 몰려있잖아요. 지금 차트가 몰려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차트가 몰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720선을 뚫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장기 월봉 차트를 보면 20개월의 평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20개월의 평선 돌파하면 뭐죠?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 투자 심리도도 이제 50건에 와 있기 때문에 과열돼 있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75만 원대에서 샀다. 좀 아쉽죠. 왜? 이 주식 싹쓸이 720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이 밑에 침체권에 들어올 때 샀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 침체권에 들어올 때 45만 원대 샀는데 만약에 80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한 8, 90% 수익이 나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 79만 원, 65만 원이죠. 만약에 이제 한 80만 원까지 올라온다 해도 좀 수익률이 좀 작잖아요. 그죠? 많이 먹어야죠. 주식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적게 먹을 주식은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라. 적게 먹을 위치에서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많이 먹을 종목, 많이 먹을 수 있는 위치에서 투자를 해라. 그게 정석적인 매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720선 아래 부분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보유주 꼭 보유를 하다가 일단은 이제 조금 더 추가 상승세를 노리면서 수익을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1차 저항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77만 원, 여기가 일단 이제 저항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라인대를 돌파하면 제가 볼 때는 한 저 위에 85만 원대도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거죠. 왜? 그럼 계속 보유합니까? 예. 지금 자녀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녀가 만약에 안 나갈 것 같으면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수 흐름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뭐 돌발 악재가 나왔어. 그럼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죠. 대신 지금은 이제 갈 일만 남은 것 같거든요. 왜? 미증시가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서 국내 증시도 역시 자연스럽게 지금 따라가고 있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이 지금 63만 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70만 원대, 80만 원대까지 80만 원대까지 추가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LG화학 65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수익 보고 계신데 뭐 힘을 더 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은 굉장히 성장성 있는 업체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유를 하시고 추가 상승 80만 원대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일진 하이솔루스 38,5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지금쯤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요새 또 시장에서 다시 부각되는 수소 관련주입니다. 3만 원대 초반, 어제 종가가 32,200원이었는데요. 이 종목 재료가 살아있다면 수익으로 전환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의 의견 자세히 들어볼게요. 일진 하이솔루스 너무 회사 좋죠. 실적 좋은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왜 퍼가 100배일까요? 왜? 신규 상장되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왜 그렇게 다 고평가돼 있을까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 고평가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일진 하이솔루스 이제 수소 사업 앞으로 이제 뭐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순간 올 텐데 수소 관련 사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본격화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미리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진하이솔루스 지금 차트는 바닥권인 것 같아요. 신규 상장되고 반토막에 좀 더 내려왔죠, 지금. 28,000원대가 이제 지지권이에요. 주식은 전저점 이탈되면 추가락에 대비한다. 그게 정석이죠. 절대 저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전저점 이탈되면 추가락에 대비를 해야 돼요, 원래. 다시 전저점 회복되면 재매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증시 반등을 줘서 28,000원 지지권, 그리고 어디까지 알아봐야 되느냐. 일단 이 37,000원대에서 쭉 45,000원, 여기 사이가 일단은 강력한 단기 저항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7,000원, 45,000원 그 라인대를 강력한 저항권으로 보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까지 AS 받아봤습니다. 그다음 문자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금양입니다. 매수가 31,500원, 비중은 10%입니다. 간단하게 사연이 왔습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는데 이 종목 최근에 신고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달리는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리튬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보다 살짝 아래에서 종가 29,800원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이 종목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네. 있을지 기대가 조금 되는데 위원님의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 좀 아쉽네요. 아쉽나요? 네. 금양이 좀 아쉬워요. 네. 예, 좀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왜 여기서 31,000원대에서 매수를 해서는 이게 뭐 40만 원, 50만 원까지 바라본다. 그거는 이제 주식은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명확한 이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왜? 금양은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금양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바닥이 아니다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일단 무엇보다 이 주식 싹쓸이 721선 부근, 이 밀집 국면. 아까 하이드로 리튬도 제가 이 자리에 위치해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네?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바닥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올라가네? 여기서 하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아직 상투 신호는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이 31,000원대에서는 이제 4일 동안 올라온 다음에 경고 종목 이제 지정이 될까 말까 하려는 위치에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경고 종목 지정되려고 할 때 투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투자 주의로 지정됐는데 34,000원대 저는 뭐 이 종목이 어떻게 되든지 뭐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도. 왜? 여기서 물리면 끝나거든요. 왜? 리튬 사업 자체가 이제 앞으로 한다 안 한다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원통형 배터리 사업을 한다. 이미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쉽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4,000원대는 매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5일선 이탈되면 일단 초기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29,000원대가 지지권 같아요. 여기서 짧게 박스권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금양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4,000원대가 매도권이고 29,000원대 지지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종목 AS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정지우 위원님 하면 이 종목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3월 28일에 매수했던 종목 바로 이수화학입니다. 매수가 14,200원, 최고가 기준 140%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달에는 2만 원대 초반에서 움직였고 18,500원까지 밀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27일부터 상승 랠리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는 7%의 조정을 받으면서 26,75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위원님 AS 부탁드립니다. 예, 이수학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아까도 제가 종목 이제 방송 기법 강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수학 같은 경우 지금 24,000원대가 이제 지지권이거든요. 이 라인대가 일단 중기 지지권, 단기는 5일선 부근이 중요한 지지권. 그래서 5일선 깨지면 초기에 경계해야 되고 중기 투자자분들, 장기 투자자분들은 24,200원이 중요한 지지권, 34,000원대 위 부근은 강력한 저항권. 대신 이제 그 라인대 뚫으면 신고가 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4,000원, 33,000원 박스권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박스권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7월 26일에 담았던 종목 바로 미래나노텍입니다. 매수가 6,660원, 최고가 기준 220%가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흐름을 타면 제대로 타는 것 같은데 종가 27,000원, 다시 최고가 근처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뭐 매수가를 보고 어제 종가를 보면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데요. 예. 이 종목 계속 따뜻하게 또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작년도 이제 전체 대상 연간 베스트를 탈 수 있었던 이제 종목들이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바이오냐 400%, 그러면서 이제 뭐 KC 같은 경우도 뭐 300~400%, 뭐 이런 기업들이 제 이제 레전드 종목이었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 하이크콜에 400%, 근데 올해 하반기 이 미래나노텍이 저를 좀 하반기 전체 1등으로 만들어준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200%가 넘어갔는데 이 기업이 제가 완벽하다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나서 200%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이 기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기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미래나노텍만큼은 이제 앞으로 수산화 리튬 쪽에 지금 가장 하반기를 주도한 업종이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승세를 주도한 게 수산화 리튬이다. 앞으로도 주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신 단기는 과일권이기 때문에 숨고르게 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일단 18,000원대 초반대가 가장 중요한 지지권이에요. 이 라인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일단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을 최고로 만든 종목 중에 하나 바로 미래나노텍입니다. AS 잘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10월 31일에 매수했던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바로 나래나노텍입니다. 매수가 8,380원, 최고가 기준 24%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다만 다시 10,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종가 9,520원입니다. 이 종목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기대가 드는데 위원님의 AS 들어볼게요. 역시 쌍둥이는 잘 가나 봐요. 쌍둥이, 그러네요. 미래나노텍과 나래나노텍. 나래의 나노텍이 좀 동생인 것 같은데 원래 동생이 또 한번 화끈하게 갈 땐 더 잘 가요. 이 나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삼성, LG의 전장의 핵심 관련주예요. 왜 세계 최초로 AM OLED, 특히 전기차용 AM OLED 기판을 양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 자율주행차는 무조건 OLED 들어갈 거거든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LG 쪽이랑 삼성 쪽에 공급하는 기업이 중요한데 양쪽에 다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초예요. 재료가 미쳤죠. 작년도에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그만큼 나래나노텍은 공모가가 17,500원이에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신경 쓸 만한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제 밀집 국면 몰려 있잖아요. 몰려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달부터 5개월 평선 회복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상승률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과 쌍둥이 종목 나래나노텍 지금 신경 쓸 만한 위치가 아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래나노텍과 같이 담은 종목인데요. 10월 31일에 매수했던 동국산업 매수가 4,790원, 최고가 기준 11%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종목도 좀 빨리 따라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 들어볼게요. 이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니켈합금 소재 이제 국산화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 세계에서 5곳밖에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1년, 2년 뒤에 이제 완공이 된다. 원래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왜? 공장이 완공되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나 자산 가치를 봤을 때 3~4천 원대에서는 항상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제가 예전에도 그래서 한번 극찬했던 기업인데요.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저점은 4,200원대니까요. 그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반등 그리고 저가 매수 노려보자. 잘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위원님의 싹쓸이 포착 종목 공개할 시간입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죠. 예,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좀 2개가 또 날아갔었거든요. 이번 주에도 괜찮은 종목 갖고 왔습니다. 네. 그린케미칼인데요. 이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도 배터리 소재 쪽에 거의 독점적인 재료가 있어요. 지금 이 배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이 EC, DMC라는 핵심 소재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데 앞으로 전해액 첨가제 그리고 전해질, 이 온실가스 포집 소재까지 제조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규모 시설 투자가 300억이 들어가거든요. 내년도 1분기에 완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상반기 최대 주주가 장내 추가 매수했거든요. 그 가격대가 9,000원대예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후에 오전 9시에 M10W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린케미칼 재료가 풍부하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고 하시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종목까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컴퍼니는 재료의 끝장판입니다. 끝판왕이에요. 예. 지금 M10W 끝판왕, 공명정주죠. 왜? 하반기 전체 1등 베스트를 했으니까 끝판왕인데요. 지금 미래컴퍼니는
뭐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 뭐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 그리고 복강경 수술 로봇 상용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난주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복강경 수술 로봇 성공적으로 수술을 완료했다. 떴거든요.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원자력병원. 앞으로 전 세계 좀 수출도 추진을 하고 있죠. 이미 태국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을 했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3D 센싱 카메라도 삼성전자랑 같이 출시를 한 거예요. 거기에 메타버스 핵심 칩 모듈까지 개발하는데 실적도 좋고 재무 상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제가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해도 이제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 자세한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방송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네, 미래컴퍼니 뭐 재료의 끝판왕이다라고 하시니까 이 종목도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 KC라는 종목인데요. 제 작년도에 이 연간 베스트 대상 그거를 만들어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테슬라 쪽 얘기 나오면서 점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아까 방송 초입에 제가 설명드렸죠. 점상한가 나간 기업들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 셀트리온, 하이드로 리튬, 지금 WA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점상한가 나갔는데 지금 작년도에 KC가 점상한가 나갔었어요. 바닥에서 1,000원대. 제가 그때 발굴을 했던 기업이죠. 근데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이제 시설 투자가 끝났어요. 최대 주주가 100억 지분 투자가 끝났어요. 기간이 110만 주, 50만 주 매집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임원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퀄 테스트가 1년 가까이 됐어요. 이게 모든 게 종합적으로 지금 맞아 돌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조금씩 꿈틀꿈틀 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을 MTN 베스트로 만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KC고요.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도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종목 공개해보죠.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6월 달에 신화인터텍을 갖고 신화 창조를 했는데요. 80% 상승세에 이뤄졌거든요. 다시 그 시점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왜 안 보겠습니까? 다시 내려왔는데. 시설 투자가 지금 내년도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양산이 들어가고 최대 주주 대표이사 전무 다 바닥권에 있을 때, 그리고 중간에 있을 때 매집이 들어오고 안 빠져나갔는데, 그리고 기술 개발은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신한인터텍이 72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721선은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제가 사후에 제가 나중에 죽고 나서 진짜 제2의 뭐 이제 주식계 필지상을 주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아닌 말로 제가 항상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지표를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엄청나게 대단한 걸 발견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720에서 중요하니까 이 신한인터텍도 자세한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M10W 유튜브 포함 온라인 공개 방송 오전 9시에 들어오시게 되면 M10W 하반기 베스트 방송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신화 창조를 이룰 수 있는 종목 신화인터텍까지 받아봤습니다. 위원님이 주식계 필지상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위원님 무료 방송 준비돼 있죠. 소개해 주시죠. 지금 뭐 전기차 끝판왕이에요. 공명 정주 입고로 전기차 끝판왕이다. 왜? 소재와 부품까지 다. 지금 앞으로 하반기는요. 이 인플레 감축법까지 완화되면은요. 이제 소재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부품주까지 들썩거릴지 모르거든요. 애플카 얘기가 이제 연말쯤에 서울에 프로젝트 가동한다 얘기도 나오거든요. 잘만 보면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장 관련주에 포커스를 맞춰라. 이 부분 가장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면 잠시 뒤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식 싹쓸이.